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간단히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내 몸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처럼 1기부터 4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요. 좀 특이하게 위암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대분, 두 분류로 나눠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수술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함께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위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나름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나라고 리딩 그룹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위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누적된 치료를 가지고 가이드라인도 이제 최근에 정립을 했고요. 대한위암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렵게 하거나 복잡하게는 안 하고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은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그냥 100점. 이제 가끔 수술 안 하고 수술하고 너무 고생한 사람들을 보거나 가족 중에 있으면 수술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수술 안 하면 더 고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으면 복 받은 거고요. 수술만이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 추가로 보조항암요법을 쓰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기 위암은 이제 1, 2, 3, 4기로 치면 1기에 해당하는 건데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해요. 아까 위벽 세포의 이 조직에서 점막층이 국한돼 있고 위 조직의 깊이 파열 진행되지 않은 암들이고요. 이런 암들은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고 더 운이 좋게 요즘에는 초초기 위암을 많이 발견해요. 조기 위암 중에서도 아주 초기인데요. 이런 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 내시경적 시술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적 시술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점막층, 점막하층 여기에 국한된 거를 1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점막층에 한정돼 있으면서 크기가 작아야 돼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융기형인 경우에는 2cm 미만, 2cm보단 작아야 되고요. 이 분화구처럼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1cm보다 작아야 내시경적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조직 검사 했을 때 그게 분화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분화가 좋지 않은 암이다 하면 아무리 작아도 수술해야 되고요. 대신 내시경적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림프절에 전이 됐거나 이런 건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데 위암이 재발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술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 그건 1기에 해당하는 거고, 병기 2기, 3기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진행성 위암이라고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2기인 경우에는 재발할 확률이 한 20% 되고 3기는 한 50% 되기 때문에 이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명백히 낮출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기, 3기인 분들은 무조건 보조항암 약물 치료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 막 종류가 많진 않지만 효과나 그 다음에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병기, 그리고 현재 기본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선생님이, 보통 혈액종양내과 선생님께서 정하고 진행을 해주시죠. 그럼 이제 병기 4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사실 수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전신 항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때때로 2기, 3기인데도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방사선 치료, 위암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요. 유방암이나 이런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거의 항상, 전립선암, 유방암은 많이 따라오는 치료인데 위암은 대부분 수술과 항암 치료가 기본이 되고 방사선 치료는 거의 하지 않는다. 재발 위험이 아주 높거나 4기여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암성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수술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술은 개복, 복강 3단계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1단계는 복강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복, 배를 완전히 열고 할 거냐, 복강경, 흔히 요즘은 복강경을 하지만요, 복강경 수술할 거냐, 로봇 수술할 거냐를 정해요.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좀 비싸고 수술자가 움직이는 게 되게 자유로워서 수술하기가 되게 좋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그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은 연구에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결과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되어 있어서 로봇 수술 못한 거를 되게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강경 수술도 충분히 좋은 수술이고요. 병기가 높거나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 되시긴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만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대만은 대가 큰 대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크게 넓은 부분을 대만이라고 하고 여기 좁은 부분을 소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 대만 소만, 그것보다는 위에 암세포가 여기 상부에 있냐 중부에 있냐 하부에 있냐에 따라서 위를 어디를 잘라내냐를 정하게 돼서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상부는 입에서 가깝다고 해가지고 뿌리 근자를 써서 근위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은 위가 여기 아무리 조그마한 게 있어도 대부분 이 상부에 있으면 전절제 위를 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를 애매하게 남기면 대부분 역류가 돼서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돼요. 아주 극소수만 근위부를 부위별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 안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20년 30년 별 불편함 없이 지내시려면 오히려 전절제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있으면 그래도 이 식도랑 식도가 관략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부에 있을 때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부분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부는 입에서부터 멀다고 해서 이 아니고 가까울 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멀 원자를 써서 원입인데요. 여기는 부분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부에 있을 때는 양쪽의 위를 남기고 수술하는 거여서 유문 보존 위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유문은 여기 있는 부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유문을 살려서 절제를 한다고 해서 유문 보존 위 절제술이고, 그 다음 병기가 높으면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하고요. 이 중간에 있더라도 위치가 애매하면 그냥 유문을 보존하지 못하고 원위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수술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은 림프절, 이 위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떼내는데요. 조기 위암이면은 이거 무슨 의미냐면 그냥 위 주변에 적은 수의 림프절을 떼낸다. 2는 좀 병기가 더 많은 수의 림프를 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있으면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게 또 달라져서 여기까지를 림프절 침범에 따라 수술법을 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중부에 위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제 3단계 이걸 잘라내고 어떻게 붙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수술 후에 모든 불편함의 근원 그리고 회복의 근원은 이 문화법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중부에 암세포가 있으시면은 유문 보존을 하고 떼내기 때문에 그냥 위가 양쪽에 남아 있어서 위끼리 붙여줘요. 그래서 식도, 위, 십이지장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분 절제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실제 위암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소화기관은 입에서부터 내려와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십이지장은 그 뭐랄까 후복벽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딱 그러니까 위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식도를 당겨가지고 십이지장에 못 붙여요. 소장과 연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향후 관리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남은 위가 여유가 되면은 이 십이지장에 당겨가지고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랑 십이지장을 합치는 수술법. 근데 당기기 어려우면 십이지장에는 못 붙이고 소장에 갖다 붙이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수술 후에 삶의 질이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했고 위를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붙였는지 위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 하부에 있어서 떼내고 십이지장이랑 붙일 수 있으면 식도, 위, 십이지장이 연결되는 방법으로 붙이고, 식도에서 십이지장으로 갖다 붙이지 못하면은 십이지장은 그냥 여기에 있고요. 위는 소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십이지장이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특히
특히 철분과 칼슘 이런 영양소들이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위 소장 문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가 상대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이제 위 십이지장 붙인 분들에 비해서 위 소장 붙인 분들이 나중에 빈혈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병들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장을 붙였기 때문에 소장액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담즙이 역류되는 위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랑 십이지장을 붙인 경우에는 이런 영양 흡수, 이런 만성적인 불편함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초기에 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조금 느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법으로 수술을 했냐를 잘 알면 이후에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절제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상부에 위암 조직이 있으면 전절제를 흔히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절제를 하면 위 전체가 없기 때문에 식도를 십이지장에 갖다가 붙이지 못하고 십이지장 식도를 소장에다가 이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흔히 하는 질문 몇 가지만 다루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위를 자르면 다시 자라나요?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위가 음식을 보관하는 걸 이제 소장이 대체해서 일을 하는데 소장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소화 기능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위에는 전정부라는 되게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는 깍두기를 안 씹고 넘겨도 걔가 운동을 해서 뽀갤 수 있고요. 멸치를 씹지 않고 넘겨도 다 모래알처럼 뽀갤 수 있어요. 근데 수술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기능은 분쇄 기능, 따라서 이빨이 엄청 열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말하는 게 위암 경험자분들 중에는 이제 좀 지나면 살만하셔서 다시 예전처럼 국물 요리도 드시고 면 요리도 드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꼭꼭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흔히 하시는 질문은 머리가 빠지고 구토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질문하시는데, 위암 항암 치료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치료가 안 돼서 2차 이상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끔 구토하시고 고생하시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런 거는 없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겠냐면, 당연히 담배를 끊고 심폐기능을 올릴 수 있으시게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 수술 당일날 감기에 걸리면 또 마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을 원래 즐기시던 분들은 간이나 이런 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는 안 드시면 좋겠고, 대신 수술 후에는 한 6개월간 거의 먹는 게 없어서 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미리 단백질 섭취를 잘 해 놓으시는 거. 그 다음 위 안 좋으신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긴 한데, 의사가 어떤 말과 행동하는 거에 되게 집에 와서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아,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안 좋은 건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내가 물 마시다가 갑자기 뭐가 쿵 떨어졌어. 근데 이게 내가 뭔가 안 좋은 징크스인가 신호인가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 계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